이슈의 인물이자 논란의 인물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전한길입니다. 오랜만에 모시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사이 좀 바뀐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저 스튜디오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당에도 입당을 하셨고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좀 걱정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인 것 같아요. 전한길 강사의 어떤 입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어떤 선동 세력이 당을 접수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선생님이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먼저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만에 출연한 것 같거든요. 예. 그때는 한국사 강사였고 지금은 전한길 뉴스 발행인이 되었고요. 발행인이요. 네. 그리고 3, 4개월 전에 기억으로는 어렴풋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지지율이 그 당시 한 50% 넘어되었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 그때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예. 국힘 지지율이 46%까지 갔을 때인데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만에 지금 7월 16일 한길 리서치에 의하면 국힘 지지율이 17.5%로 추락했더라고요. 갤럽에서도 19%가 그렇죠. 나오고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사이에 그냥 저는 제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이러는데 저는 극우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극우가 들어야 되나 이러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전한길은 민노총처럼 쇠파이프를 든 것도 아니고 전농처럼 트랙터 몰고 와서 경찰 위협한 것도 아니고 죽창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탄핵 정부에서 집회에 갈 때도 언제나 저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평화, 네. 화합 그냥 그런 걸 언제나 지켜왔는데 따라서 극우론자라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하는데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죠? 선관위 아닙니까? 선관위는 국민들이 다 알려졌다시피 우리 가족 회사다. 네.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예. 그리고 878건의 무려 네. 비리 예. 이런 이런 집단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많이 상실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은 하죠. 네, 따라서 부실 관리 문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아직 또는 부실 관리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가자는 한동훈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옹호론자라고 생각하고 전한길은 거꾸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든 앞으로 지를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개선해야 하고 가자. 그리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혁론자, 네. 부정선거에 대해 척결론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있는 걸 듣고 가자는 자는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맞지 않나 그건 국민들께 안 맡기고 싶습니다. 예, 잠깐 든 생각인데 네.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단어의 어떤 개념 자체가 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꺼내는 사람을 극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니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재 네.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셨어요. 네. 그럼 특검에서 이것도 명명백백이 음모론이라고 칭하면서 조사를 하자는 얘기였긴 합니다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요. 당연한, 저는 조갑재 선생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네. 의혹 있는 건 특검하자 3대 특검도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 잘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을 또 만들듯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의혹 있으면 다 특검하자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도 특검하고, 김혜경 여사, 카드 있지 않습니까? 법카도 네. 예. 특검하고, 김정숙 여사 전에 인도 갔다 오는데 과대 비용 썼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그것도 특검에 저는 삼김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예. 부정선거도 있다고 하면은 네.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치러질 과거형이 아니라 부정선거는 미래지향형이거든요. 네. 앞으로 치러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게 모든 국민들의 또는 여야를 넘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원상이 만약 선관이라면 선관이 제대로 특검하는 게 맞지요. 많이 한다면은. 네, 뭐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 지금 일단 입당 관련해서 좀 논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네. 그 탈당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전환기 선생님이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외부에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윤석열 신당을 좀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분과 같이 하시면 되지 않나? 왜 국민의힘에 굳이 들어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제 오늘 뉴스 일주일간 계속 보니까 전환길 뉴스가 톱 뉴스에 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국힘 당 가입했는 것에 평당원으로 가입했는데 네. 그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거든요. 지금도 뭐 온라인에 가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절차가 있어요. 네. 그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공산당원 같으면은 사상 금지를 해요. 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이고 공당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니는 오지 마라, 니는 나가라 이런 것은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전환길이든 김계리든 간에 김계리 네. 변호사든 간에 보수주의 가치를 의 뜻에 맞다면 국민의힘 가입할 수 있는 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니는 오지 마라, 니는 나가라 이런 것은요. 네.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거 갑질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예. 오히려. 그리고 왜 신당 창당하지 않고 국힘에 가입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 전신을 보게 되면 아마 신한국당이다 또는 민주공화당에서 출발했고 쭉 오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의 수권 정당이다 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 지금 뭐 국힘이 지지율이 기껏해서 17.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바꾸자라는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은 출당이었습니다. 예. 제가 가입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날 5.18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 당시에 뭐 친한파 계열에서 나가라 대선에 불리하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나는 출당이든 탈당이든 간에 보수우파 그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움된다면은 뭐든지 할게라고. 그리고 국힘 후보 당원으로서 그 당시에 예. 뭉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국힘에 있죠. 그래서 저는 출당당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게 국힘이 잘 나갈 때 들어가면 내가 뭐 열매 따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국힘 지지율이 17.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들어가서 전환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도움된다면은. 네. 우리 역사 강사로서 조선왕조도 보면은 잘 나갈 때 세종대왕 때도 있었고 영정조 때처럼 번영을 이룰 때도 있었지만 또 세도 정치기에 몰락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속에 흥망성쇠가 있는데 저는 국힘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보수파로서 지금 힘들지만 힘들 때 들어가는 사람이 뭘 열매를 따먹지 하겠습니까? 네. 저는 들어가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지지받고 그리고 더 주권을 또 이제 뭐 어떤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걸로 개혁을 하고 싶어요. 들어가서.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네. 여론조사 하나 얘기하셔서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한국갤럽의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조사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넘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뭐 60% 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상황만 보고 이제 제가 지역별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환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의 개혁보다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방향의 그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윤 어게인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을 왜 패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부의 지지율이 50%였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두 번째, 정말 국힘 지지율이 한두 개밖에 당시에 본 적이 없어서. 46% 정도 됐어요. 국힘 지지율이. 예, 지금은 17%, 19%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누구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환길 때문이 아니잖아요. 현재 국힘에 있는 현재 그죠? 뭐 안철수든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못했다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는 그렇게 지지율 높았는데 이래 맞는 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고 그리고 대선 앞두고도 보수 우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우파 유튜버들은 여기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마라 다 배제시켰잖아요. 그 결과 대선 패배했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17.5%라는 지지율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너무 이제 강성 성향으로만 갔을 때 중도 보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그런 분들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 당 지지율도 지금 20%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대선에서도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는 건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막 몰고 갔을 때 그게 중도층까지도 확장력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물어볼게요. 대통령과의 어떤 저는요 그 관계 진단이 회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윤희수 혁신위원장도 와서 계속 사과해야 된다 뭐 이제 중도 끓여야 되는데 그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보수 유튜버들 참여도 안 했어요. 네. 윤과 단절하고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전환길과 같은 이런 보수 유튜버 단절해야 된다 했잖아요. 중도 끓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17.5%잖아요. 지금 윤석열도 없잖아요. 전환길도 없잖아요. 국힘에. 예. 그 지금처럼 추락한 것이 개혁을 안 해서가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50% 가까이 됐다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우리 그때 탄핵 정부에서 그 부정하면 안 되죠. 지금도 윤석열 저희가 대통령에 그걸 좀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50%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50.1%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도 배제하고 전환길에 대해 배제하니까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국힘은 지금요. 뭐 소수 정당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7.5%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윤희수 의원이 제시한 혁신 뭐 이런 방안은 뭐 윤석열과 단절해야 이런 거는 결국은요 국민 지지를 못 받습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 것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성은 이제는 어제 김문수 뭐 그런 말 하대요. 용왕로처럼 돼가지고 전환길도 받아들이고 김계리 변호사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져 주고 그것까지도 그래 다 안고 가자 이제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이고 혁신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행보를 해서 보수에 끼친 좀 피해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보수 지지자들 그런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주의자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예. 윤석열과 단절해라. 내란 세력과 단절해라. 이래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목소리가 똑같이 내면 안 되죠. 지금은 국힘은요. 민주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선명함 아닙니까? 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안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특히 정반대에 이건 뭐 당내 문제인 것 같고 다시 좀 입당과 전당대회 얘기로 좀 돌아가 네네. 보겠습니다. 네. 보통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네. 그 전에는 뭐 전환길 강사의 어떤 입당에 대해서 그 자유 의지로 그냥 입당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약간 이제 언론에서도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여러 의견을 경청 중이고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요. 예. 민주정당 아닙니까? 공산당 같으면은 사상 검열해서 입당시키고 출당시키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고 예. 제가 뭐 범죄 제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출당시키는 것은요.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출당시키겠다? 그러면 전환길과 함께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사람들 다 출당시키겠습니까? 그만? 네. 그거는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니까 전환길 뭐라 하니까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그냥 뭐 알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현실적으로 누구를 출당시키고 할 때는요. 출당했다가 복당할 때는 심사를 하지만은 네. 자유롭게 가입했고 민주적인 이게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시킬 만한 명분도 없고 방법도 민주 어떤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환길이가 왜 징계위원이 되죠? 오히려 그 있는 사람들이 저는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입당하면서 수만 당원이 함께 입당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10만 당원설까지 얘기가 네. 나와요. 이게 뭐 근거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뭐 이 정도 규모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10만이 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전환길과 함께 예. 다 가입하자.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뭐 국힘을 살려보고자 한다. 개혁해보자. 전환길과 함께 다 네. 가입하십시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 월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전환길 뉴스에 지금 구독자가 40만이거든요. 네. 전에 제가 운영한 채널하고 달리 전환길 뉴스는 언론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보수 우파의 어떤 많은 분들, 뜻맞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전부 다 국힘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은 우리가 바로 잡자. 예. 지금 국힘은 호랑이가 국민들의 누구예요? 누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호랑이든 개든 간에 예. 두드려 잡아야 되니까 네. 들어가자 이 뜻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힘은 망가졌잖아요. 17.5% 지지를 받는 현재 의원들은 전환길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친윤 지도부 때 다 떨어진 지지율인데 무슨 누굴 때려잡아야 됩니까? 말씀을요? 어떻게 친윤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17.5%는 지금의 지지율이에요. 지금은 송원내 대표하고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고 그 앞에 비대위원장이 김용태였어요. 대선 전에 이제 권영세 지금 권성동 17.5%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지난주 7월 16일 한길 리서치 통계가 그런데요. 예. 그걸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환길이 그랬어요? 그럼 요거 좀 아니잖아요. 여쭤볼게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